또 똥 싸면 네가 화면 먹었. 속에서 김주임 간병인이 치매 환자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똥 있었습니다. 싸면 네가 먹었. 거동도 힘든 78세 할아버지의 일상. 스마트폰 안의 동영상들은 정말 끔찍한 요양병원의 모든 진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요양병원 302호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 68세 최영희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들이 지나갑니다. 할머니는 눈을 살짝 뜨고 확인했어요. 완전히 지나간 걸 확인한 후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할머니는 능숙하게 잠금을 풀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 이름 증거들. 안에는 수십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어요. 간병인이 환자를 때리는 영상 15개. 환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CCTV 8개의 영상. 약품 횡령 장부 사진 23장. 폭력 현장 녹음 파일 12개. 할머니는 오늘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영상은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증거로 쓰려면 완전해야 했으니까요. 68세 최영희. 치매 진단 6개월. 하지만 사실 치매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 눈은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냉철하고 계산적이고 분노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박순덕 할머니가 신음했어요. 딸아, 엄마 데려가야지 왜 안 와? 진짜 치매 환자였습니다. 최영희는 박순덕을 바라봤어요. 저렇게 되는 게 치매 증상이구나. 6개월 전 최영희의 아들 집 명절날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45세 아들 최민수, 며느리 42세 박미선, 손주 15세 최지훈, 12세 최지민. 최영희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손이 부어올랐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후 3시, 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박미선이 친정 엄마와 전화하며 낄낄거렸어요. 우리 시어머니? 에휴, 말도 마. 맨날 집에 처박혀서 뭐 하시는지. 최영희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물소리를 줄여 더 잘 들었어요. 애들 봐주신다고. 농담하지 마. 요즘 애들이 할머니 말을 들어. 오히려 사고만 칠까봐 무서워. 응응.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번 돈으로 사는데 할머니 용돈까지 드리면 좀 그렇잖아. 그래.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우리 애들 교육비도 만만찮은데. 최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 미안해. 손이 미끄러져서. 최영희는 조각난 접시를 줍기 시작했어요. 박미선이 부엌 문 앞에서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에휴, 그 그릇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조심하시지. 미안. 됐어요. 그냥 나가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박미선은 최영희를 거실로 밀어냈어요. 최영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지금 게임 중이에요. 나중에요. 최영희는 혼자 앉아 TV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지만 최영희만 소외되어 있었어요. 엄마, 식사하세요. 민수가 밥을 떠다 줬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대화는 최영희를 제외하고 돌아갔어요. 여보, 다음 주에 애들 영어 캠프 등록해야 해.
얼마나 들어? 지훈이 거 300만 원, 지민이 거 250만 원. 돈이 좀 빠듯한데. 박미선이 최영희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어요. 최영희는 밥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나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는 건가? 식사 후 최영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다용도실을 개조한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최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박미선이 싸우고 있었어요. 당신 엄마 언제까지 모실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인데. 알아. 근데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애들 교육비, 집 대출. 그래도 엄마를 요양원 알아봐. 괜찮은 데 있더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대. 요양원은 아직 건강도 좋으시고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선택해. 엄마 계속 모실 거면 나 친정으로 갈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영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2주가 지났어요. 최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떠나기로. 하지만 그냥 떠날 순 없었어요. 내가 없으면 아들 며느리가 편할까? 아니야.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최영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매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잖아. 병원 첫 번째 진료. 최영희는 신경과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최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했어요. 글쎄요. 7월? 지금은 3월입니다. 아, 그래요? 의사가 종이에 그림을 그려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시계 그림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네요. MRI 찍어보시죠. MRI 검사실. 최영희는 MRI 기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3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최영희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거짓말하는 게. 하지만 어젯밤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있어. 됐어.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일주일 후 결과 확인. 의사가 MRI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뇌에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최영희는 당황했어요. 안 돼.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로 보입니다. 그게 치매인가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는 진단서를 써줬어요. 경도 인지장애 의심. 치매 전 단계. 최영희는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와서 최영희는 아들에게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민수야, 병원 다녀왔어. 엄마, 무슨 병원? 신경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최영희는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치매래. 초기라고 하던데.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이 다가와 진단서를 빼앗아 봤어요. 어머, 정말이요?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여보, 이거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아니잖아. 초기라잖아. 초기일 때 가는 게 좋대. 진행 막을 수 있다고. 박미선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고 있었어요. 최영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역시 그날 밤 최영희는 방에서 거울을 봤어요. 68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최영희,
넌 이제 배우야. 할머니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들키면 안 돼.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연습했어요. 멍한 표정, 초점 없는 눈빛, 어리둥절한 반응.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10번, 20번, 100번 연습했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2주가 지났어요. 최영희의 증상이 시작됐어요. 아침 식사 시간. 엄마, 아침 드세요. 응? 아침을 벌써 먹었는데. 아니에요. 아직 안 드셨어요. 그래. 내가 깜빡했나? 최영희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달랐어요. 그녀의 눈에 묘한 빛이 보였습니다. 3일 후, 최영희는 집 앞 슈퍼마켓에 갔어요.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8,500원입니다. 최영희는 지갑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지갑만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얼마라고 하셨죠? 8,500원이요. 8,500원. 이게 얼마짜리더라? 최영희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결국 주인이 직접 돈을 꺼내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요. 최영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일주일 후 결정적 사건. 저녁 7시. 최영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TV를 봤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삐삐삐삐. 연기 감지기가 울렸어요. 불이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냄비에 물이 다 증발하고 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가스를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엄마, 뭐 하신 거예요? 나 냄비 올려놨구나. 올려놓고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집이 불날 뻔했잖아요. 최영희는 멍하게 타버린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일부러 깜빡한 척한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불날 뻔해서 놀랐습니다. 너무 위험한 연기였나? 박미선이 다가왔어요. 여보, 이거 봐. 진짜 위험해. 우리 애들도 있는데. 알아.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대화. 최영희는 방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안방에서 민수와 박미선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더 이상 안 되겠어. 오늘 불날 뻔한 거 봤잖아. 다음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래도 엄마인데. 알아. 나도 마음 아파. 근데 우리 애들 생각해봐. 지훈이, 지민이 위험할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봤어. 괜찮은 데 있더라. 희망요양병원. 요양병원. 정부 지원받으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엄마가 원하실까? 선택권이 없어. 안전이 우선이야. 최영희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3일 후 요양병원 방문. 민수는 최영희를 데리고 희망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여기 한번 둘러보고 가요. 여기가 어디야? 좋은 곳이에요.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희망요양병원. 간판은 화려했어요. 어르신을 가족처럼. 최고의 시설, 최상의 케어.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 원장 55세 이철수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희망요양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최민수입니다. 아, 네네. 어머님이시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철수가 최영희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귀머거리 취급하듯. 최영희는 속으로 웃었어요. 치매 환자라고 무시하네. 안녕하세요. 최영희는 일부러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시설 구경하시죠. 이철수는 안내를 시작했어요. 1층 식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모든 게 깨끗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는 환자분들 방입니다. 302호실, 4인실이었어요. 깨끗한 침대, 옷장, 화장실. 어때요? 괜찮죠? 네. 좋네요.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는 느꼈어요. 환자들의 표정 모두 무기력하고 어두웠습니다. 간병인들의 태도도 겉으로만 친절했어요. 뭔가 이상해. 상담실. 이철수 원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한 달 비용은 150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 받으시면 60만 원 정도 나오시고요. 아, 네. 여기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최영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서 지낼게. 엄마,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이제 짐이 되기 싫어.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명하렴. 최영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보호자 최민수. 계약이 완료됐어요. 이번 날 일주일 후 민수는 최영희의 짐을 챙겨 희망요양병원에 왔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응. 전화 자주 할게요. 그래.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꽉 껴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다 내 잘못이 아니야. 최영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아들이 떠났습니다. 최영희는 창문으로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걸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최영희는 눈물을 닦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냉철한 눈빛으로 돌아왔어요. 이 병원, 뭔가 있어. 알아내야 해.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환자 50여 명이 모였어요. 최영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이 나왔어요. 식은 밥, 짠 국, 시든 김치, 반찬 2가지. 이게 뭐예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불평했습니다. 간병인 김주임이 다가왔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 밥 너무 맛없어요. 먹기 싫으면 굶으세요. 네. 김주임이 할머니의 손등을 쳤습니다. 말대꾸하지 마. 할머니는 울먹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최영희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아. 아직은 참아야 해. 그날 밤 10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302호실 4명의 할머니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박순덕 74세, 진짜 치매 환자. 한영자 70세 중풍으로 반신마비. 김옥순 70세 조용하지만 또렷한 눈빛. 최영희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04호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 여는 소리.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간병인의 목소리. 어디 가요? 잠깐 나와야 해요. 검사 받으셔야죠. 검사? 지금? 네. 빨리요. 복도로 끌려나가는 발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최영희는 침대에서 살짝 일어나 문틈으로 봤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 10시에 무슨 검사? 20분이 지났어요. 304호실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영희는 다시 누웠습니다. 내일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운동 시간. 환자들이 운동장에 모였어요. 최영희는 일부러 304호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 할아버지는 멍한 표정이었어요. 어젯밤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젯밤? 난 모르는데. 검사 받으러 가셨잖아요. 검사?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최영희는 할아버지의 팔을 봤어요. 주사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운동이 끝나고 최영희는 304호실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살짝 봤습니다. 침대 옆 쓰레기통에 주사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밤에 주사를 맞은 거야. 최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 정말 뭔가 있어. 오후 약물 시간 2시 간병인들이 약을 나눠줬습니다. 할머니들, 약 시간이에요. 최영희도 약을 받았어요. 흰색 알약 3개. 드세요. 최영희는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고 혀 밑에 숨겼어요. 간병인이 지나가자 뱉어냈습니다. 약을 자세히 봤어요. 이건 그냥 비타민이잖아. 진짜 약이 아니었습니다. 최영희는 다른 환자들을 봤어요. 모두 약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진짜 약은 어디 간 거지? 저녁 8시 첫 번째 잠입. 최영희는 화장실 가는 척하고 복도로 나왔어요. CCTV 위치를 미리 파악해뒀습니다. 복도 중앙 식당 입구 현관.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복도 끝 약품실 앞 계단. 최영희는 사각지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약품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최영희는 머리핀을 꺼냈어요. 젊었을 때 배운 기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물쇠 가게를 했거든요.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약품실 안. 선반에 약들이 가득했습니다. 환자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최영희는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영희 치매약 3종. 하지만 약은 없었어요. 대신 옆에 빈 상자만 있었습니다. 약을 다 빼돌린 거야. 주변을 더 살폈어요. 구석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약들이 소포로 포장돼 있었습니다. 약국 앞으로. 암시장에 파는 거구나. 최영희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약 이름, 수량, 주소,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희는 황급히 불을 끄고 선반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렸어요. 김주임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꺼져 있네. 김주임이 불을 켰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영희는 숨을 죽였어요. 1분, 2분, 영원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상한데. 김주임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최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했어. 더 조심해야겠어. 5분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나왔어요. 사각지대로만 움직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증거 정리. 최영희는 베개 밑에 숨겨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약품실 사진 23장. 명확한 증거였어요. 폴더에 저장하고 암호를 걸었습니다. 좋아. 하나씩 모아가는 거야. 옆 침대에서 김옥순 할머니가 뒤척였어요.
최영희는 그쪽을 봤습니다. 김옥순도 눈을 뜨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옥순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알고 있다는 듯. 최영희는 놀랐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알고 있는 건가? 다음 날 오후 정원. 점심 식사 후 자유시간. 환자들이 정원에 나와 산책했어요. 최영희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김옥순 할머니였습니다. 날씨 좋네요. 네. 최영희는 치매 환자처럼 멍하게 대답했어요. 김옥순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연기 그만하셔도 돼요. 네. 최영희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김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치매 아니에요. 연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머니도 그렇잖아요. 어젯밤 약품실 간 거 봤어요. 최영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창문으로 봤어요. 저도 잠 안 자고 있었거든요. 김옥순이 휴대폰을 살짝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최영희처럼 증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도 증거를 모으고 계셨어요? 네. 3개월째요. 최영희는 감격했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김옥순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아들이 사기 결혼을 했어요. 사기 결혼이요? 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렸어요. 결혼하자마자 통장을 다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김옥순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치매 연기를 시작했어요. 통장 비밀번호도 잊어버린 척하고. 그랬군요. 며느리가 저를 여기 보냈어요. 혼자 있으면 통장을 빼내기 쉬울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여기가 지옥이더라고요. 김옥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숨어 있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무슨 생각이요? 이 병원을 무너뜨리기로. 최영희는 김옥순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김옥순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필요해요? 네. 여기 우리 말고도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요? 307호 이정숙 할머니. 307호실 방문. 저녁 자유시간. 최영희와 김옥순은 307호실을 찾아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안에서 70대 할머니가 나왔어요. 이정숙 71세. 안경을 쓰고 있었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할 얘기가 있어서요. 김옥순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정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옥순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정숙 씨도 치매 아니죠? 이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밤마다 노트에 뭔가 적는 거 봤어요. CCTV 사각지대에서요. 들켰네요. 이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펼쳐보니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주임. 환자 폭행 304호 박지수 3회. 401호 이영택 5회. 금품 갈취 305호 할머니 통장 50만 원 인출. 박간호사. 약품 빼돌림 매주 화요일 오전 2시. 브로커 검은색 트럭 40대 남성. 이 원장. 정부 지원금 횡령 월 4천만 원 추정. CCTV 사각지대 복도 끝. 약품실 지하창고. 대단해요. 최영희가 감탄했습니다. 제가 전에 회계사였거든요. 은퇴했지만 왜 여기 오셨어요? 최영희가 물었어요. 이정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딸이 저를 싫어해요. 딸이요? 딸의 남편이 도박빚이 많아요. 5천만 원.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재산을 노렸죠.
집 팔아서 빚 갚자고. 그래서 치매 연기를? 네. 여기 오면 재산을 못 건드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이 더 지옥이었죠.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 일주일은 울기만 했어요. 왜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김옥순이 이정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네. 우리 셋이서 이 병원을 무너뜨려요. 최영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해요. 우리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요. 새 할머니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작전명은 할매 특공대. 김옥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푸아, 웃기지 않아요? 새 할머니는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동료애였어요. 작전회의. 새 할머니는 307호실에 모여 회의를 시작했어요. 이정숙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관찰한 내용이에요. 노트를 보여줬어요. 간병인들의 근무 시간표, 원장의 출퇴근 패턴, 약품 배송 요일, CCTV 사각지대 지도. 와, 완벽한데요? 최영희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김옥순이 말했어요. 맞아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결정적 증거요? 영상이요. 폭행 현장, 동거래 현장 같은 거요. 새 할머니는 작전을 짰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죠. 최영희가 제안했어요. 제가 영상 촬영 담당할게요. 휴대폰 다루는 거 자신 있어요. 그럼 저는 행정실 담당할게요. 장부 같은 거 훔쳐올게요. 이정숙이 자원했습니다. 저는 망보는 역할 하겠어요. 간병인 동선 파악하고 신호 보낼게요. 김옥순이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암호화 신호 체계. 이정숙이 제안했어요. 우리끼리 암호를 만들어요. 암호요? 네. 간병인들이 알아채면 안 되니까. 새 할머니는 암호를 정했습니다. 날씨 좋네요. 안전함, 작전 시작. 머리가 아파요. 위험함, 작전 중단. 화장실 가고 싶어요. 긴급회의. 그리고 손 신호도 만들어요. 김옥순이 시범을 보였어요. 귀 만지기 간병인 온다. 코 만지기 원장 출연. 머리카락 쓸어넘기기 안전. 완벽해요. 새 할머니는 연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호를 주고받는 연습을 30분 동안 반복했어요. 이제 준비됐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작전일 폭행 현장 촬영. 다음 날 오전. 김옥순이 복도에서 망을 봤어요. 이정숙은 식당에서 간병인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최영희는 304호실 근처를 배회했어요. 손에는 작은 버튼,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김옥순이 신호를 보냈어요. 귀를 만졌습니다. 김주임이 304호로 간다는 신호야. 최영희는 304호 문 근처로 갔어요. 치매 환자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또 오줌 쌌어? 김주임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맨날 이러면 어떡해? 때리는 소리. 최영희는 문틈으로 카메라를 넣었어요. 녹화 시작. 화면에 끔찍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김주임이 박할아버지를 침대에 묶고 때리고 있었어요. 늙은이 주제에 말을 안 들어. 짝, 짝. 박할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최영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를 꼭 잡았습니다. 5분 동안 모든 장면을 담았어요. 김주임이 나오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최영희는 재빨리 카메라를 숨기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끽. 문이 열렸어요. 김주임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화장실이 어디더라? 저쪽이에요. 가세요. 김주임이 퉁명스럽게 가리켰어요. 최영희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자마자 영상을 확인했어요. 완벽하게 찍혔습니다. 좋아. 첫 번째 성공이야. 그날 밤 12시 이정숙의 차례였어요. 김옥순과 최영희가 복도에서 망을 봤습니다. 이정숙은 행정실로 향했어요. 문은 이미 김옥순이 따놓았습니다. 김옥순도 자물쇠 따는 기술이 있었어요. 찰칵.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비밀번호 입력창. 이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원장이 메모해 둔 거 봤지? 1234. 보안 의식이 제로네. 로그인 성공.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회계 2024년 정부 지원금. 찾았다. 정부 지원금 진짜. 더블 클릭. 파일이 열렸습니다. 2024년 1월. 정부 지원금 4,800만 원. 실제 사용 1,200만 원. 차액 3,600만 원. 원장 개인 계좌 이체. 이 나쁜 놈들. 이정숙은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복사 중. 23%, 45%, 67%.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희가 기침 소리로 신호를 보냈어요. 콜록, 콜록. 누가 온다? 이정숙은 긴장했습니다. 복사 중. 89%, 95%. 제발, 빨리. 100%. 복사 완료. USB를 뽑고 컴퓨터를 껐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정숙은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드르륵. 문이 열렸습니다. 야간 경비원이었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살폈어요. 이상한데. 켜진 것 같았는데. 이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원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1분, 2분. 착각인가? 경비원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이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5분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나왔어요. 복도에서 최영희와 김옥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성공. 다음날 밤 2시. 이정숙의 노트에 따르면 오늘이 약품 거래 날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 2시 지하창고. 세 할머니 모두 출동했습니다. 김옥순이 지하창고 근처 숨을 곳을 찾았어요. 폐기된 침대들이 쌓여 있는 구석. 여기 숨어요. 세 할머니는 침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10분을 기다렸어요. 끽. 지하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5분 후 덜컹덜컹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트럭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4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늦었네요. 박간호사가 말했어요. 미안. 길이 막혀서. 물건 준비됐어? 당연하죠. 박간호사가 창고에서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약품 상자 20개. 이번엔 고혈압 약이 많네요. 노인들이 제일 많이 먹잖아요. 잘 팔려요. 좋아. 돈은 여기. 남자가 현금 뭉치를 건넸어요. 박간호사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 200, 300. 좋아요. 최영희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장면을 촬영했어요. 김옥수는 녹음기를 켜뒀습니다. 이정숙은 차량 번호를 메모했어요. 31러 4827. 10분 후 거래가 끝났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박간호사도 나갔어요. 새 할머니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나왔습니다. 완벽해요. 최영희가 영상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얼굴,
돈, 약품 상자.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한가요? 김옥순이 물었어요. 아니요. 더 필요해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더요? 네. 원장이 직접 연루된 증거가 필요해요. 원장이요? 지금까지는 간병인들, 범죄만 잡았어요. 원장을 잡으려면 원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돈을 받는 장면이 필요해요. 새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그럼 원장실을 노려야겠네요. 위험해요. 원장실은 CCTV가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침 식사 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김주임이 환자들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도 식당에 나와 있었어요. 이철수 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환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환자들이 원장을 봤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병원 곳곳을 뒤지고 있어요. 새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약품실 자물쇠가 열린 흔적이 있고 행정실 컴퓨터가 사용된 흔적도 있습니다. 원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발각되면 가만 안 둘 겁니다. 경찰에 넘길 거예요. 최영희는 밥을 먹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김옥순과 이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부터 야간 경비를 강화합니다.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원장이 내려갔어요. 새 할머니는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들킨 건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조심해야 해. 긴급회의 화장실. 점심 식사 후. 새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어떡하죠? 의심받고 있어요. 이정숙이 불안해했습니다. 아직 누군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최영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마지막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김옥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실, 어떻게 들어가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최영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작전 4 원장실 잠입. 이틀 후 금요일 오후 3시 원장이 외부 미팅으로 병원을 비웠어요. 기회였습니다. 최영희가 원장실 앞으로 갔어요. 치매 환자처럼 멍하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최영희는 문을 열어봤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어요. 원장이 깜빡한 건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원장실 안, 고급스러운 책상, 가죽 소파, 큰 TV. 최영희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계약서, 영수증, 통장. 이거야.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철수 개인 계좌. 입금 내역을 봤어요. 2024년 1월 15일 3,600만 원 희망요양병원. 2024년 2월 15일 3,600만 원 희망요양병원. 2024년 3월 15일 3,600만 원 희망요양병원. 매달 3,6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횡령액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최영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걸음. 원장이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최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서랍을 닫고 문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끽. 문이 열렸어요.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최영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화장실은 저 아래층이에요. 여긴 원장실인데? 원장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아, 미안해요. 헷갈렸어요. 최영희는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멍한 표정, 어리둥절한 태도. 할머니, 최영희 씨 맞죠?
네. 302호실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원장이 최영희를 자세히 봤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김주임. 원장이 소리쳤어요. 김주임이 달려왔습니다. 네, 원장님. 이 할머니 방으로 모셔드려. 그리고 302호실 잘 감시해. 알겠습니다. 김주임이 최영희의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가요. 최영희는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어요. 다행이야. 증거는 확보했어. 감시 시작. 그날 저녁부터 302호실 감시가 시작됐어요. 간병인들이 30분마다 방을 확인했습니다. 밤에도 2시간마다 체크했어요. 새 할머니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작전 회의도 못하고 증거도 공유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영희는 답답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탈출 계획. 어느 날 밤, 최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밖으로 빼내야 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신문사를 검색했습니다. MBC 탐사보도팀. 제보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timsmbc.co.kr. 최영희는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희망요양병원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저는 이 병원에 있는 환자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폭행, 금품 갈취, 약품 횡령, 정부 지원금 횡령. 증거를 모았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68세 치매 환자 가명. 모든 증거 파일을 첨부했어요. 영상 10개, 사진 50장, 녹음 파일 5개. 전송.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최영희는 안도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3일 후 MBC 탐사보도팀. 기자 35세 윤지연이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팀장님, 이거 봐요. 뭔데? 요양병원 제보요. 증거가 엄청 많아요. 윤지연은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폭행 영상이 재생됐어요. 간병인이 노인을 때리는 장면. 세상에. 팀장도 다가와 봤습니다. 이건 완전 특종인데? 사진도 엄청 많아요. 장부, 통장, 약품 거래. 확인해봐. 진짜면 바로 취재 들어가. 희망요양병원 잠입 취재. 이틀 후 윤지연 기자가 보호자인 척하고 희망요양병원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싶은데요. 네, 어서 오세요. 이철수 원장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둘러보시죠. 윤지연은 병원을 구석구석 살폈어요. 겉으로는 깨끗했지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환자들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간병인들이 불친절했어요.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네, 저쪽입니다. 윤지연은 화장실 가는 척하고 복도를 돌아다녔어요.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때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304호실에서였어요. 윤지연은 재빨리 다가가 문틈으로 봤습니다. 김주임이 환자를 때리고 있었어요. 또 말을 안 들어. 윤지연은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제보가 진짜였어. 최영희와의 만남. 그날 저녁, 윤지연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제보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메일로 약속을 잡았거든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어요. 최영희였습니다. 기자님이세요? 네. 할머니, 제보자분이세요? 네. 저예요. 윤지연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 증거를 모으신 거예요? 네. 저 혼자는 아니고 친구들이랑 같이요. 최영희는 앉았어요. 주변을 살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치매 환자 아니에요. 연기한 거예요. 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최영희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왜 치매 연기를 시작했는지,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김옥순, 이정숙과 함께 증거를 모은 과정. 윤지연은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영화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최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불쌍해요. 매일 맞고 모욕당하고, 제가 꼭 보도하겠습니다. 윤지연이 최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약속드릴게요. 이 병원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방송 준비. MBC 탐사보도팀이 움직였어요. 증거를 검증하고 추가 취재를 하고 방송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윤지연은 새 할머니를 인터뷰했어요. 몰래 병원 밖에서 할머니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정혜 때문이에요. 최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고 학대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김옥순이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이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지연은 감동받았어요. 이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다. 방송 예고. 일주일 후, MBC 뉴스데스크에서 예고가 나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충격적인 요양병원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환자 폭행, 금품 갈취, 약품 횡령,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모은 3명의 할머니. 예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저희는 치매가 아니에요. 일부러 연기한 거예요. 이철수 원장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부숴버렸습니다. 쾅! 이런 개자식들이. 원장의 반격. 이철수 원장은 급히 간병인들을 모았어요. 당장 증거될 만한 거 다 없애. 네. 그리고 최영희, 김옥순, 이정숙. 이 세 할머니 당장 정신병동으로 옮겨. 네. 얘네가 고자질한 거야. 치매 아니라 미쳤다고 진단서 조작해. 알겠습니다. 새 할머니 납치. 그날 밤 김주임이 302호로 들이닥쳤어요. 최영희 나와. 왜 그러세요? 입 닥쳐. 정신병동 가는 거야. 정신병동이요? 최영희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간병인 남자 둘이 달려들어 최영희를 끌고 갔습니다. 김옥순과 이정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새 할머니는 병원 지하로 끌려갔습니다. 지하 정신병동.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창문도 없고 철창으로 막혀 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정신병동이야. 여기서 썩어. 쾅! 철창 문이 잠겼습니다. 새 할머니는 어둠 속에 갇혔어요. 이제 어떡해. 이정숙이 울먹였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최영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자님이 분명 방송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온 거 헛되게 하면 안 돼요. 김옥순이 두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버텨요. 곧 끝날 거예요. 새 할머니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며. 방송 당일 월요일 밤 9시 MBC 뉴스데스크. 전국에 방송이 나갔어요. 충격. 요양병원의 끔찍한 실체. 앵커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충격적인 요양병원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폭행 영상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김주임이 환자를 때리는 장면, 약품을 빼돌리는 장면, 횡령 장부까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증거를 모은 사람이 치매 환자로
위장한 새 할머니라는 점입니다. 최영희, 김옥순, 이정숙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저희는 치매가 아니에요. 일부러 연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원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희망요양병원. 치매 연기 할머니. 할매 특공대. 댓글이 폭주했어요. 할머니들 대단하다. 눈물 난다. 우리 부모님 생각나서 이런 병원 다 잡아야 한다. 할머니들이 영웅이다. 경찰 출동. 방송 직후 경찰 10여 대가 희망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이철수 씨 사회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원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김주임, 박간호사 등 간병인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할머니들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간병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하 정신병동에. 경찰이 지하로 내려갔어요. 철창 안에 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괜찮으세요? 철창 문을 열었습니다. 세 할머니는 빛을 봤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경찰관이 세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병원 앞에는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윤지연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들, 무사하세요? 기자님, 최영희가 윤지연을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할머니들이 용기 내주셔서 2주 후 병원 폐업. 희망요양병원은 폐업했어요. 환자들은 모두 다른 좋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영희, 김옥순, 이정숙은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폐업 안내문. 드디어 끝났네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집에는 안 돌아가고 싶고. 최영희가 웃었어요. 저도요. 아들네 집 가기 싫어요. 김옥순이 말했습니다. 세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셋이 같이 살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찬성. 세 할머니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시작. 최영희는 요양병원 감시 단체를 만들었어요. 할매 정의단. 전국의 요양병원을 돌아다니며 불법을 감시하는 단체였습니다. 김옥순과 이정숙도 함께했어요. 사무실 간판이 걸렸습니다. 할매 정의단, 어르신을 지키는 정의의 사도. 할머니, 오늘은 어느 병원 가요? 이정숙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경기도 요양병원. 신고 들어왔어요. 좋아요. 잠입 준비해요. 최영희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 녹음기, 노트북이 들어 있었어요. 또 치매 연기하는 거예요? 김옥순이 웃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제는 전문가잖아요. 호호. 새 할머니는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영희가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며 말합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치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중 일어나는 일부분을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용기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썰퐁당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